안녕하세요. 올해 85세 의사 이태준입니다. 60년 가까이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생기더라도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뇌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병원 진료 외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6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뇌졸중, 그 중에서도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한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뇌졸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뇌졸중이란 과연 어떤 병일까요? 뇌졸중은 한마디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를 통솔하고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이는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막거나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 자체가 좁아져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이는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며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류든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단 몇 분, 몇 초라도 아껴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을 의학계에서는 FAST라고 부르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영수 할아버님 78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영수 할아버님은 평소 건강하셨고 아침마다 아내분과 함께 뉴스를 보며 식사하시는 것이 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중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내분이 주의 깊게 할아버님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F, 즉 페이스, 얼굴입니다. 영수 할아버님은 젓가락을 떨어뜨린 뒤 아내분이 영감,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을 때 대답하려고 하는데 입꼬리 한쪽이 축 늘어져서 말이 잘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처져 있고 이 하고 웃어보라고 시켰을 때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힘없이 처지는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굴의 좌우대칭이 무너지고 한쪽이 처진다면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 즉 암, 팔입니다. 영수 할아버님은 젓가락을 떨어뜨린 후 힘이 없어서
팔을 다시 들어 올리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양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리게 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축 처지거나 아예 들어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비된 팔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S, 즉 스피치 언어입니다. 영수 할아버님은 아내분께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려는데 발음이 심하게 어눌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해서 아내분이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등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시켜봤을 때 발음이 심하게 꼬이거나 전혀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T, 즉 타임, 시간입니다. 영수 할아버님의 아내분은 평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FAST 원칙을 기억하고 위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즉시 119에 전화하셨고 구급대원에게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영수 할아버님은 신속하게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든타임 안에 혈전용 해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고 지금은 가벼운 산책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페이스,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스피치,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임, 즉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뇌졸중은 발생 후 가능한 한빨리, 즉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 손상이 커지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괜찮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은 FAST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시각, 장애, 벼락치듯이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의식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등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의 뇌졸중은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고령 환자분들은 뇌졸중 발생 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아쉽게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미 다른 질환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 환자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즉 기저질환을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뇨병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있거나 심장병으로 인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중에는 뇌졸중 증상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해져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팔에 힘이 빠져도 그냥 힘이 없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의 세심한 관찰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분 중 한 분이셨던 최복래 할머니 82세의 사례입니다. 복래 할머니는 평소에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계속 잠만 주무시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잠을 많이 주무셔야 낫지 하고 넘길 뻔했는데 며느리님이 평소보다 심하게 처진 입꼬리와 함께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병원 도착 후 신속한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님이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어르신이 평소와는 너무 다르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복래 할머니는 더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고령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85세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85세가 넘으면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기적과 같은 회복 사례들을 목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평소 혈압,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초기 증상을 숙지하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어려울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키고 여러분께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하며 뇌졸중의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 즉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 지시에 따라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찬호 선생님 70세은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괜찮겠지 하며 약 복용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안타깝게도 오른쪽 편마비가 남으셨습니다. 이처럼 혈압 관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입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남성분은 하루 2잔, 여성분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매일 30분 이상, 주 35회 정도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6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섭취는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저는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견과류 1줌을 꼭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듬뿍 넣은 쌈밥을 즐겨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단백질 위주로 섭취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뇌졸중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뇌졸중 전문 병원이나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시 몇 분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뇌졸중은 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기능은 재활치료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으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는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걷고 말하고 심지어는 사회생활까지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거나 이 나이에 무슨 재활이냐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회복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뇌졸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뇌졸중 재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더욱 빠르게 회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단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졸중 초기 증상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졸중은 분명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주변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후유증 관리와 효과적인 재활, 치료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고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